와우! 달슨의 라이브! 기사 제목 하나 보고 가시죠. 스페인 마르카즈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리더십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 알레르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반응,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감독이 안 된다. 바르셀로나는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알러지라고 표현하는군요. 새벽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제목 기사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맞아. 바르셀로나 정말 쿠만 감독이 준 문제야. 이런 경기를 보고 감독이 진 경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최종 결과는 3대3 무승부인데 결과적으로는 패배와 같은 무승부죠. 사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하지만 라리가 역전 우승의 어떤 가능성을 열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니 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서 후반전에 3골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무승부지만 결과적으로 진 경기와 같은, 또 실제로 순위 다툼에서도 선두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자, 왜 이제 이런 이야기 나는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왜 쿠만 감독에 대한 비판이 현재도 상당히 많은지. 바르셀로나가 레반테와 지난 새벽에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레반테가 14위예요. 좀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전력이라든지 순위 놓고 봤을 때 잡았어야 되는 경기고 이겨야지만 이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현재 라리가 선두권이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세 팀이 한 경기 정도의 승점 차를 갖다 놓고 굉장히 치열한 선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주중 경기들이 막 이어지고 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전반은 좋았어요. 26분에 와 메시가 올라오는 크로스 뒤쪽으로 쫙 빠져들어가서 발리로 때렸는데 구석으로 꽂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키퍼가 반응 못하죠. 이거 진짜 발리가 너무 좋았어요. 역시 메시더라고요. 34분에는 덴벨레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에서 내줬는데 들어오던 페드리가 마무리해가지고 2대0 만듭니다. 페드리 확실히 좋아요.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와 페드리의 그 연속골이 나오면서 전반전에만 바르셀로나가 이제 2골 2대0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면 좀 쉽게 가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후반전이에요. 이날 경기 바르셀로나가 이제 백스를 썼습니다. 사실 백스를 쓰면서 재미를 좀 봤잖아요. 시즌 초반 좀 어려움이 있다가 백스를 전환하면서 그 약간 좀 문제점들, 측면 쪽이나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도 이제 3-5의 형태, 렁글레, 피케, 아라우오가 3백이었고 좌우의 윙백에 알바와 덴벨레, 최전방 투톱에 메시, 그리즈만 이렇게 투입했단 말이에요. 가운데는 뭐 프랭키 데용이라든지 페드리, 뭐 부스케스 이런 선수를 좀 투입을 시켜놨었는데 문제는 백스리에 있었던 아라우오가 부상으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쿠만 감독의 교체에 미스가 일어납니다. 아니 백스리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여기서는 민구에서를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누굴 선택하느냐? 세르지 로베르토를 선택합니다. 로베르토를 선택할 수는 있죠. 로베르토를 선택하려고 했다면 3백을 4백으로 바꿔서 사선점으로 가든지 아니면 3백을 유지해서 센터백을 그대로 센터백으로 갈아 끼우겠다 라고 한다면 민구에서를 넣던지 해드렸는데 투입되는 건 로베르토인데 그대로 포메이션은 3백이에요. 그러면 로베르토를 센터백으로 쓰겠다는 건데 로베르토는 센터백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백스리의 오른쪽에 그렇게 로베르토를 센터백으로 놓으면 문제는 여기 오른쪽 윙백이 누구냐? 덴벨레예요. 덴벨레는 공격은 잘하지만 수비력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쪽에 수비가 안 되는데 뒤쪽에도 자기 포지션이 아닌 로베르토를 넣는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만약 여기 이제 전반전 같은 경우는 아라우오가 뒤를 계속 커버하잖아요. 대인방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뒤에 커버를 해준 거죠. 덴벨레 공격해. 내가 수비해줄게. 아라우오가 그 역할을 했지만 어색한 포지션에 로베르토를 넣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잡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민구에서 넣든지 했어야 되는데 로베르토를 놓고 3백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실점이 다 나와요. 자,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실점이 57분에 나오는데 반대쪽에서 크로스 올라오는데 멜레로가 헤더를 하죠. 이때 공중볼 싸움을 누가 해요? 로베르토가 합니다. 로베르토는 센터백이 아니에요. 높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풀백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높이 있는 싸움에서 밀려버려서 상대에게 헤딩으로 실점을 내주고요. 3분 뒤에도 역시 문제를 말씀드렸던 오른쪽 라인이 다 깨져요. 덴벨레 수비의식 없어요. 적습니다. 수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로베르토 같은 경우도 자기 위치가 어색하니까 커버에 문제가 나오더라고. 커버를 못해요. 둘이 다 뚫리다 보니까 모랄레스에게 두 번째 실점. 2대2 딱 됩니다. 자기 포지셔닝, 자기 역할이 뭔지 다 우왕좌왕하다가 실점을 연속해서 내준 거예요. 자, 그래도 64분에는 덴벨레가 개인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서 3대2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쿠만 감독이 또 한 번 선수 교체 미스가 발생을 하죠.
이걸 지키려고 82분에 덴벨레를 빼고 풀백 데스트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데스트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인데 이 데스트가 나오면서 곧바로 투입되자마자 수비하다가 미끄러져요. 그러면서 레온에게 3대3 동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쿠만 감독의 교체가 모조리 실패한 거예요. 로베르토 투입했는데 로베르토 쪽에서 실점 2개 나왔죠. 데스트 넣자마자 또 거기서 실점 나왔죠. 3골 다 교체가 실패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 나머지 교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3대3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 강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았던 로베르토를 빼고 85분에 니키 푸치를 투입을 합니다. 사실 뭐 니키 푸치가 어렸을 때야 대단한 뭐 재능으로 좀 평가받았지만 기대만큼 성장도 못했을 뿐더러 85분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건 뭐 푸치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뛸 시간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쿠만 감독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쿠만 감독의 이 어떤 그 선수 교체를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바르셀로나 리더십의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 알러지를 갖고 있다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실제 데이터도 전반전에는 레반테가 슈팅을 3개밖에 못 때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유효슈팅 하나밖에 없었는데 후반전에만 레반테가 슈팅을 몇 개를 때렸냐, 13개를 때렸습니다. 4배 이상을 때렸어요. 전반전에 비해서. 유효슈팅은 5개나 때렸고요. 이렇게 3대3이 된 거예요. 경기 끝나고 나서 부스케스는 우리가 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정.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7점으로 현재 1위, 바르셀로나가 76점으로 2위, 레알 마드리드가 75점으로 3위. 이러면 뭐 여전히 1점 이런 정도 차이긴 하는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36경기를 치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는 35경기, 그러니까 3경기를 남겨놓고 바르셀로나만 2경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은 역전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뭐 남은 경기가 뭐 살짝 뭐 좀 수월하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이거는 승점이 뒤져 있는 데다가 경기 수까지 바르셀로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바야돌리드, 바르셀로나는 셀타비고, 에이바르, 레알 마드리드는 그라나다, 빌바오, 비아레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바르셀로나는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어렵죠. 알레티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뭔가 자빠져주길 좀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쿠만 감독이 올 시즌 보면 내내 승부처에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자꾸 무너져요. 이게 라리가는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 서로의 그 경기에서 누가 더 승점을 많이 벌었냐로 하잖아요. 지금 바르셀로나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이 같으면 다 집니다. 왜냐하면 맞대결에서 오늘 이번 시즌 모두 다 안 좋아요. 이 두 팀에 비해서. 엘 클라시코에서도 막 깨졌잖아요. 알레티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 승부처에서 중요한 경기 이럴 때 꼭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쿠만 감독이. 뭔가 수싸움을 하다가 다 무너져요. 레반테도 꼭 잡아야 되는 이런 경기에서 뭔가를 하다가 다 무너져요. 선수 교체 부상 나오니까 변수가 필요해서 감독이 개입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개입하면 무너져요. 아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에서 파리에게 져가지고 졌잖아요. 사실 바르셀로나가 16강에서 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봤던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너진 건 16강에서 무너진 건 14 시즌만이라고 하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무너진 겁니다. 또 최근에 깜누에서 그라나다에게 아주 충격적인 패배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승부 비겼죠. 자,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정말 중요하게 지금 막 시즌 막판에 뭔가 막 해가지고 우승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쿠만 감독이 야 이대로 바르셀로나에서 이게 감독직이 계속 될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은 워낙 거대한 클럽이고 이런 승부처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정도의 빅클럽에서는 이런 승부처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감독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선수 교체도 그렇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경기 끝나고 나서 그래서 기자들도 막 물어봤더라고요. 현지에서도 쿠만 감독한테 이거 되겠냐? 당신 앞으로도 계속 바르셀로나 지휘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즌까지 현재는 계약이 좀 돼 있는데 지금 뭐 라포르타 이 지도부 체제가 좀 바뀌었고 이번 여름에는 어떤 식으로든 사실 바르셀로나 또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쉽지 않죠.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바르셀로나가 내부적인 그 자기의 재정 규모를 좀 파악하는 상태고 전문기관에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하려고 할 때 쿠만 감독 체제로 계속 괜찮겠냐, 선수만 바꿔서 되겠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 레반테 경기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르셀로나의 리더십에 알러지가 있다, 알레르기가 있다. 쿠만 감독 체제가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3대3 무승부는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정말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